어, 네, 시작해야 하는 것까지 녹화됐어요. 시작합시다. 예, 35년 2번 예. 시황 이의 함양인사 선왕기 궁정소. 시황제는 함양에 사람이 많고 선왕의 궁정은 작다고 여겼다. 이에 영작 조궁 의남 상림원 중. 이에 조궁을 위수 남쪽 상림원 한가운데에 영작했다. 세웠다. 조궁을 세웠다. 선작 전전 아방 동서 500보 남북 50장. 우선 전전에 아방을 짓고 지으니 동서 500보이고 남북으로는 50장이다. 상 가히 좌 만인 하 가히 권 5장희. 위로는 위에 10,000명의 사람을 앉힐 수 있고 아래에는 5장이나 티는 그 깃발을 세울 수 있었다. 주치의 각도 자전하 직저남산 표 남산지전 이의콜. 주치 그 둘레로 말이 달리는데 그걸 각도라 했고, 전 아래로부터 전각 아래로부터 곧바로 남산에 이르렀다. 그래서 겉에는 그 남산이 꼭대기는 남산 지전은 남산의 꼭대기를 드러낸 것이 궁궐이 되었다. 네. 자, 오늘은 진시황 35년 기원전 212년입니다. 두째 번 기사인데요. 이 시황제죠. 시황제가 2위는 생각하다. 함양인다. 함양은 진나라의 서울이죠. 함양에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다. 그 다음에 선왕지 궁정은 선왕이 그러니까 진시황 이전의 왕들이 세웠던 살던 궁전은 작다고 이위 생각해서 그런 말이죠. 마침내 영작 조궁을 조회를 보는 궁궐이죠. 조회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이제 여러 신하들을 모여서 인사를 하고 조회를 하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런 궁궐. 조궁을 위는 위수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그 근처에 위수라는 강이 있는데 이건 황하의 지류입니다. 황하의 지류인데 이 위수의 남쪽에 있는 상림원이면 요새는 이제 우리 뭐 창경을 할 때 원자가 이 원자 쓰지 않았어요? 그전에 이제 그랬는데 이건 우리 창경원이라고 한 것은 이제 창경궁을 갖다 원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지만은 여기는 이제 그 황실의 그 말하면 정원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상림원이라고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상림원 안에다가 말하면 그 조궁을 영작 이제 짓는데 근데 이제 그 워낙 크게 질 거니까 먼저 뭐를 하면 전전아방. 전전이라는 건 궁궐이 있는데 궁궐의 맨 앞에 있는 이제 전각을 갖다 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창경궁이나 뭐 이런 데 가봐도 맨 앞에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건정전이 있잖아요. 이게 정전이죠. 그 뒤에는 이제 쭉 뒤로 가. 이제 저기 북경에 가봐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렇죠. 그게 전전입니다. 전전 아방,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아방궁이죠. 아방을 먼저 지었다. 근데 이 아자가 뭐냐,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자를 가까울 근자, 가깝다. 그런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있던 궁궐에서 아주 가까이에 있는 궁궐이다. 그런 뜻에서 이제 아방이라고 진 것 같습니다. 아방을 지었는데, 그 크기가 얼마냐면 동서로 500보, 이제 걸음걸이로 500보, 그리고 남북으로 50창.
장은 이게 장은 그 한 장 두 장 하는 그 키를 갖다 한 길을 갖다 우리가 보통 한 길 두 길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걸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부로 그러니까 이게 만약 한 장에 그 이게 한 길이 1m 50은 되겠죠? 2m, 2m는 안 되죠. 1m 50쯤 된다면 이제 그 50이면은 얼마쯤 됩니까? 이제 계산해 보면 75, 75m? 굉장히 크죠. 이제 근거리 그렇게 됩니다. 요 500보라고 했을 때 이걸 요새 계산으로 60cm 잡으면 얼마나 될까요? 300m. 300m쯤 되죠? 그죠? 맞나요? 300m. 한 걸음이 요새 60cm 잡습니까? 한 70은 잡아야 돼. 70 잡아야 돼? 하여간 우리가 짐작한 데 350m. 예, 그런 정도 되죠. 그래서 위에는 이제 건물을 지었는데 맨 위에는 가이좌 만인 만 명이 앉을 수 있고 가이는 캔이죠. 할 수 있다. 앉을 수 있고 아래에는 가이근 5장길 5장이라는 건 5길이 되는 깃발이죠. 깃발의 길이가 요새 우리가 이제 현수막 같은 거 거는데 이렇게 내려거는데 그 길이가 얼마쯤 됩니까? 그 생각을 해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그때 깃발이 5장이니까 75 7m 50. 그렇죠? 이거 누구 전화 온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그 5장이나 되는 깃발을 세울 수가 있고 주라는 건 예? 그다음에 주치위 가다 주변에 말달리는 것에다 각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각도를 만들었는데 전하 그 전각의 아래에서 곧바로 저 남산에 이르게 됐다. 이르게 했다. 그래서 그 표시를 했다는 뜻이겠죠. 남산의 꼭대기 전이라는 건 피크죠. 피크. 남산의 꼭대기에다가 그걸 갖다 골로 했다. 이제 그렇게 골이라는 건 사실 문이죠. 커다란 문을 갖다 거기다 달았다. 그런 말이죠. 문을 만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군요. 그 다음에 계속합시다. 그래서 그 밑에 복도를 만들었다 그런 말이죠. 복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복이라는 건 겹이라는 뜻이죠. 겹. 그러니까 밑에 길이 있고 위에 길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각도라고 하는 말 자체도 아까 뭐냐면 나무를 이렇게 얽어 가지고 그 위에다 길을 만들어서 각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의 다른 말로 복도죠. 그러니까 이제 밑에도 길이 있고 위에도 길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요. 복도를 만들었는데 아방 도위 아방궁에서부터 시작해서 위수를 건너갔다 그런 말이죠. 건너서 그다음에 이건 촉지 함양에 소속되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 함양성하고 거기에 위수가 있기 때문에 물 때문에 연결고리가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상천극 이건 하늘 별자리죠. 천극 각도 그래서 하늘 별자리의 각도와 절한 이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늘 별자리의 한수나 그렇게 될 겁니다. 그걸 갖다 담게 해가지고 그 어디에 하면 영실도 이게 별자리죠. 거기에 연결되는 것처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땅에다가 아방궁을 짓고 이쪽으로 길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하늘의 별자리의 모습과 이제 닮도록 이제 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복도는 말이죠. 지금 이게 지금 얘기가 이제 BC 212년이잖아요. 그때의 건축술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이 길이가
글쎄, 이게 뭐 요새 이제 아주 높은 건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이게 무슨 과장되느냐 어떠느냐 하는 문제는 또 있을 수 있더라도 한꺼번에 10,000명이 가서 앉을 수 있는 건축물이다. 아방궁이. 네, 그 상가이가 많이 예? 네, 그러니까 상 하나 나오잖아요. 어. 네. 이게 어디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건물이 아마 2층 구조로 돼, 2층인데. 2층 구조로 돼, 아까 각도나 이제 복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길이죠. 길이 2층 구조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이제 그 10,000명이 앉을 수 있는 건물이다. 선생님, 근데요. 어. 이 천극 이거 얘기 있잖아요. 네? 천극 이거 얘기요. 별자리. 어. 그럼 건물을 위에서 높이서 보면은 진짜 별자리 같이 생긴 거예요? 참, 아마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별자리처럼 그 길도 만들고 무슨 뭐 전각도 만들고 그렇게 했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런 어. 식으로 돼 있는 어, 거예요. 어. 예를 들어. 이제 별자리가 그렇게 되다. 그런데 사실은 나는 이 천극과 각도와 이제 절한이라든지 이런 그 별자리를 잘 모르니까 뭐라고 나는 이제 설명을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별자리는 이제 예. 점만 이렇게 예. 여기저기 들어가는데 예. 자기네들이 알아볼 수 있게 예. 거기다가 무슨 이렇게 뭐 형상을 넣겠지. 그렇지 별이야 않았어요? 점이니까 뭐 형상. 여기에 자기는 설명을 알아보면 보면 천극 뒤에는 17개의 별이 있고 절하는 영실까지 그 이제 연결되도록 돼 있다. 뭐 그렇게 돼 있어요. 뭐 별자리가 북극성이 이제 천극이고 그다음에 영실은 별이 2개고 영실은 바로 이제 천자의 궁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네. 이 주석에 보면은 그 이제 별자리에 대한 공부를 하면 이게 또 더 재미있을 거예요. 예. 진짜 귀엽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상상력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건물을 짓는. 그러니까 이때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요새 건물을 짓는데 이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 이 땅에다 짓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근데 옛날 그 무령왕릉 뭐 그런 데도 그 영실이라고 해서 그렇죠. 다 있었- 황제짜리죠. 예, 별자리 다 예. 있던 거. 그러면은 그런 것도 다 별자리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별자리 여러 개를 하면 아마 그렇게 하려고 그랬겠지. 근데 이제 영실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의 별자리 이제 황제의 자리니까 거긴 뭐 여기는 별이 2개라고 돼 있네. 천자의 궁이고. 신기하다. 전전의 이름이 아방입니까? 그렇죠. 전전 아방. 그러니까 아방궁 전체의 맨 앞에 있는 건물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방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함양에서 떨어졌는데 함양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를 갖다 아방이라고 지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함양이라고 하는 원래 이제 도읍이 있잖아요. 거기서 가깝기 때문에 아방이다. 이렇게 지었다고 해요. 할까요? 다음에 나갈까요? 은궁 예. 도형자 70만인. 음. 그 은궁 그 형벌의 일종입니다. 그 은궁 도형자 형을 받은 자 70만인이 일했고 네 분작 아방궁 혹작 여산 나누어서 그 70만인을 나누어서 아방궁을 짓고 혹은 여산을 지었다. 북산석곽 북산에 있는 석곽을 발굴해내고 들추어내고 촉형 지제 배지 촉지역과 형지역의 재료들을 옮겨서 모두 이르게 하니 개지하니 관중 개궁 300 관외 400여 관중 땅에 계산해보니 궁이 300개고 관외에 400여 개였다. 네. 어시에 이에 입석 동해 상구계종 이의 진동문 도를 세웠다. 동해상에 있는 그 구 경계 지역에 도를 새겨서
진나라의 동문이라 했다. 인사 3만가 여읍 인하여 3만 개 가옥을 여읍으로 이사시키고 5만가 운양, 5만가를 운양에 이사시키고 하니 개, 부, 불사 10세 모두 부, 면제해 줄 부자, 면제해 줬고 사역을 면제해 주었다. 10년 동안. 자, 그래서 이제 은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뭐냐면 그 내시라고 그 환관이요. 환관 이 사람들은 저기를 자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 형벌의 하나 궁형이라고 그래요. 그 왜 궁형이라고 그러냐 하면은 이제 말하면 그걸 자르고 나서 그걸 갖다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디면 집 안에서 이제 말하면 감춰진 데서 치료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은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숨기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궁. 그 이게 이제 중국에 있어서 이 환관의 역사는요 아주 굉장히 다양하고 이제 말하면 복잡하고 재미있습니다. 그 이때부터 이제 은궁이라고 하는 형벌이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렇죠. 그 이제 그 환관이 득세한 시절은요, 말하면 오랜 왕조의 통치가 강한 이른바 통일 왕조 같은 그런 경우에 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후한데 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도 이제 이른바 이제 그 환관들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그러죠. 당나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당나라 망하는 것도 이제 환관이고요. 명나라 때는 환관이 정보기관이었어요.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요새 이제 정보사를 갖다가 특무가 바로 이제 환관을, 왜냐하면 그 환관은 논리상으로는 그렇죠. 가족이 없잖아요. 장가를 못 가니까. 가족이 없으니까 이거는 황제의 완전히 말하면 수족같이 부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은 환관이에요. 그러니까 계급이 높진 않아도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해가지고 정보를 갖다 황제한테 얘기하고 나중에 이 사람들의 권력을 주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당나라 말기에는 이 환관들에게 군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줘요. 처음에는 그런 권한 안 줘죠. 황제가 군대를 갖다 사방에 이제 벌려놓다 보니까 그 장군들이 자기에 대해서 배반하고 들어덤비려면 걱정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치적으로 환관을 파견해요. 그 장군 밑에 파견해가지고 그 군대에서 일어나는 일을 갖다가 황제에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게 감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군사를 지휘하지는 않지만은 그 군사를 지휘하는 지휘관을 갖다가 딱 감시를 하고, 그러니까 지휘관이 그걸 말을 안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새도 그런 제도가 군대에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있긴 있어도 그렇게 강하진 않죠. 근데 이제 기무사에서 북한 같은 데의 군대는 이제 있단 말이에요. 아주 강한 인민 공산당 당원. 그다음에 이제 지도위원. 이게 계급이 높은 게 아니야. 그걸 가지고 다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누구를 지휘하냐면 이제 군대를 갖다 막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면 막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군권을 잡아버려요. 그래가지고 환관이 군권을 잡으면 이제 황제가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마음에 안 들면 환관이 죽여버리고 그리고 황제가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냥 돌아가시면서 이런 유언을 내렸습니다. 이런 집안대로 쓰는 거야. 근데 그게 실제로 역사에서 벌어지고 있죠. 하여간 이제 환관의 문제는 이제 참 그렇게 생긴 건데 하여간. 근데 그러면은 그 다음 왕조에서는 환관 되게 조심하지 않아요? 조심하죠. 조심하는데 명대에는 또 왜 그렇게 됐냐면 이제 성조 영락제하고 이제
그 영락제가 이제 연항이거든요. 북경에 있는데. 근데 명나라는 원래 남경이거든. 근데 주원장이가 죽으면서 자기 손자한테 이제 그 황제권을 물려줬어요. 근데 물려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손자한테 그 아들이 장자가 죽어서. 그 주원장이가 죽었어요. 주원장이가 죽었는데 남경에서는 저 삼촌들이 군사를 가지고 있으니 저 사람들이 아버지 장사를 지낸다고 그리고서 남경으로 몰려오면 저놈들이 구태타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오지 마라. 너희들 이제 아들인데도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오지 마라. 근데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제 문상을 못 가면 되겠느냐?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싸움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 삼촌도는 내 조카는 괜찮은데 그 조카를 둘러싸고 있는 간신배들이 있다. 그러니까 내 조카 훌륭한 조카 주변에 있는 간신배를 내가 제거해야 되겠다. 지금 그 측간이라고 해요. 그리는 명분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4년 동안 싸우는데 그 싸움이 안 끝나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영락제가 승리하게 되는 건 이게 환관이 성문을 열어줘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이제 지구 영락제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환관이 얼마나 공로를 세워서 그러니까 또 이제 저기 하죠. 뭐 그런 얘기가 환관 많아요. 하여간 환관 얘기가 나와서 근데 도형도 이제 형벌을 받은 이건 노동형을 받은 사람이죠. 네, 도형자 70만 명이 마침내 분작 나누어서 만들었다. 뭐냐면 아방궁을 만들고 혹은 여산을 만들었다. 여산이라고 하는 건 이건 저기 진시황릉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죽지도 않았는데 이게 만들었다고 이상하죠. 근데 옛날에 중국 사람들은요, 중국 황제들은 황제가 되면서부터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만들기 시작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제 이때에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이제 보이죠. 그래가지고 북산의 석곽을 이제 발굴하고 그다음에 살아고 하는 거에 대한 해석이 많은데 이것은 뭐 실어다 그렇게 일단 봅시다. 왜냐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쨌든 촉과 형 지역의 재료를 실어와서 개지 모두 도착하니 하여 그다음에 관중 계궁 관중 지역의 궁궐을 계산해 보니 300이고 관문 밖에는 400여 개다. 그랬는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에 입석 동해상 구계중 동해라고 하는 건 동쪽이죠. 이제 제 나라 이쪽 쪽으로 동해죠. 중국에서는 그 구라고 하는 지역의 경계에다가 돌을 세웠다. 비석을 세운 거죠. 그래 돌을 세워놓고 이것이 신나라의 동쪽문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대문이 얼마나 더 멀리 가 있는 거예요. 동쪽문, 서쪽문 이렇게 돼 있죠. 왜냐하면 이건 함양성인데 이것이 동해군이니까 이쪽에 산동성 쪽으로 이제 거의 와 있으니까 문이 얼마나 이제 자기네 대문이 크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넓으냐. 예, 그다음에 그거로 인해서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령가 옮기다 3만 가구를 여읍으로 옮기고 5만 가를 운양으로 옮겨서 이게 방목의 번이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읽어야 될 거예요. 복이란 말은 뭐냐면 제외하다 그런 뜻입니다. 제외하다라는 건 이건 세금을 이제 부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불사는 사는 뭐냐 하면 여기서 노역입니다. 노역을 하지 않게. 그러니까 세금도 복이라는 건 세금을 안 내는 거, 세금을 이제 안 받는 거고, 그다음에 사는 노역인데 불사니까 노역 노동 예전에 공역하는 거잖아요. 정역하는 거 이걸 갖다가 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이사하는 대신에
말하면 국가에 낼 의무를 갖다 면제해 준 거죠. 그 다음에요. 3번. 노생 새 시황을 노생이라는 사람이 시황에게 유세하여 이르기를 방중술 중에 인주 시 의 미행 이 피 악귀 예. 악귀 피 진인지 인주가 임금이 때로 미행을 하여 악귀를 피함으로써 악귀를 피합니다. 악귀가 피해지면 진인에 이릅니다. 원, 상, 소거궁, 무영임지, 연후, 불사지악, 태, 가득야라. 원하옵건대 상께서 황상께서 소거 거처하시는 바의 그 궁궐을 남들이 알게끔 하지 마시고 그러한 연후에 불사지악이 거의 얻을 수 있습니다. 시황왈 오모진인 나는 진인을 경모하는도다. 자의 진인 굴칭짐 스스로 진인이라 이루고 지임이라 칭하지 않았다. 예, 그거 이거 합시다. 노생, 뭐 노시성을 가진 사람이겠죠. 이름이 하여간 밝혀진 그 노생이라고 합니다. 세라냐 유세했다, 그죠? 노생이 세 시황제에게 유세해서 말하기를 왈 방중수련 이건 말하면 도가 쪽의 그런 적입니다. 방중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은 인주 시위 미행 때때로 미행이라는 것은 말하면 편복을 하고 임금 옷차림이라 안 하고 편복을 하고 이제 돌아다니는 걸 미행이라고 그러죠. 그 이제 연속극에도 서로 나오죠. 미행하는 게 미행 그 뭐 정부에서 사람 쫓아다니는 게 미행이라고 그러는데 이 미자는 아닙니다. 그건 조금 다르죠. 미행을 하여서 이건 벽자인데 이거 책받침이 있는 피자하고 이제 피자로 읽어야 돼요. 요것은 이제 뭐 벽사 이렇게 해서 사기를 없앤다 그럴 때 벽사라고 쓰는데 요건 피할 피자하고 이 책받침 있는 거요. 이게 이 책받침 있는 이제 피자하고 같이 이제 봅니다. 그래서 피악귀 그 미행을 하여서 악귀를 피한다고 합니다. 방주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악귀가 피해지면은 진인 뭐 이거 도가 쪽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진이죠. 뭐 성인, 또 저쪽에서는 유가 쪽에서는 성인 그런 말을 하죠. 근데 이제 진인이 이릅니다. 그 다음에 원컨대 이제 그렇다에 이제 방중에 쓰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고 나서 원컨대 상은 황상께서 이것은 윗사람을 말할 때 그런 상께서 소거 거주하는 곳 거주하는 바의 궁궐은 없을 무자죠. 무영인치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다. 무니까 알지 못하게 하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황상께서 거주하시는 궁궐을 인자는 인자 하나만 가지고 다른 사람입니다. 인자가 바로 그냥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연후에 불사지야 죽지 않느냐 죽지 않느냐 이런 게 사실 우리 문법을 잘 안 맞죠. 그죠? 우리는 먹으면 사람이 죽지 않는 약이란 뜻이겠지. 그치? 죽지 않는 약이 어디 있어? 약이 언제 죽고 안 죽다? 그게 우리 말이 좀 이제 그런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불사약 먹으면 죽지 않는 약. 그러니까 불사약이죠. 불사약이 말하면 거의 가득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세요. 그러니까 시황이 말하기를 모진이 나는 참 진인을 사모하노라. 그러죠. 자위 진인. 그리고 또 스스로 진인이라고 말하고 나는 오늘부터 진인이다 또 그러고 그다음에 불칭 짐.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나는 이제 짐이라고 얘기했는데 불러달라고 그러더니 이제 아니에요. 나는 이제 짐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는 진인이라고 불러라.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영 함양지방 200리 내궁 관 270 복도 용도 상년 유장 종고 미인 충지 갑 안서 불이사 이에 함양의 근처에 있는 함양의 곁방자 함양 옆에 있는 200리 내 궁궐과 궁관 관은 높은 누대 같은 거 200리 내 궁관 270개로 하여금 이 복도 용도를 서로 연결시키고 유장 장막 또 종고 종과 북 또 미인을 거기에 가득 채웠다. 각 안서 불이사 그렇게 해놓고 각각 안서 서는 서명 그 조사해서 서명해서 이사하지 못하게 했다. 서로 다른 건물로 못 가게 이사했다. 소행행 유기 기처자 죄사 행행 이 행차하는 곳과 그 머무는 곳 그 거처를 말하는 자가 있으면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었다. 네, 그것까지만 하고 갑시다. 네, 마침내 영은 무엇으로 하여금 그렇죠. 그러니까 함양지방 함양의 옆에 200리 안에 있는 궁관 아까 이제 궁은 얘기했고 관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볼관자인데 건물을 갖다 관이라고 그렇게 이제 건물을 갖다 관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좀 이렇게 높이 만들어서 조망할 수 있는 건물. 알아서요? 요새 이제 우리 63 빌딩 같은 게 이제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당나라 때 백호관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백호관이라는 그 백호통이 만들어진 거기서 그 건물이죠. 그 관입니다. 그 관이라는 건물. 관은 건물의 이제 형태의 관이라는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궁과 관 270으로 하여금 거기에 이제 200리 안에는 그 궁이나 관이 27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하는 문제죠. 그런데 270개인데 복도라고 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중 이제 다리죠. 길이죠. 근데 용도는 뭐냐 하면은요. 이제 군대에서 양식 같은 걸 나르기 위해서 양쪽에 벽을 쳐놓고 글로 이제 하는 게 용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마치 요새 이제 방음벽 설치한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해서 이제 군대에서 이제 양식 같은 걸 나를 때 적이 이제 발견하지 않도록 이제 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요. 그것을 용도라고 합니다. 그 복도는 이중 구조로 해서 꼭대기로 이제 아주 완전히 저기 한 거고 용도. 그 용도는 용도대로 필요하고 복도는 복도대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용도와 복도가 이 270개의 궁이 서로 상련하도록 만들었다. 서로 연결되도록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유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휘장이죠. 그러면 그게 요새는 우리는 집에 이제 카튼 같은 걸 치죠. 이렇게 근데 옛날에 이게 이제 천 같은 거 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 휘장을 돕는 건 대단히 화려한 거죠. 그 다음에 종고, 아까 악기죠. 종과 북, 미인으로 여기다 가득 충 채웠다. 그리고 각 안서라는 건
이게 명단을 작성한 안이죠. 아니,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설명을 하죠. 사람들을. 그 여기는 이제 여기 아무개 요 건물에 가서 근무했다 이렇게 딱 서류 작성해서 거기다 설명을 해준다. 그래가지고 각 안서에서 불리사 그 사람들이 옮기지 못하게 했다. 그게 완전히 이제 그냥 미인들 무슨 이런 걸로부터 딱 갖다 넌 여기 너의 배치를 쫙 해서 움직이지 못하겠다. 그다음에 행소행 이 행복이라는 행자가요. 행복이라는 행자가 이게 행복하다는 글자이긴 한데 이것이 뭐요? 황제가 가는 걸 갖다 행이라고 이 행복하다는 행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 후궁들 있죠. 후궁들에게 황제가 다가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행이라고 그래요. 아, 참, 한 번만 황제께서 내게 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행복하다 그런 얘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 행소행 그러니까 황제께 가는 곳을 가게 되면은 유언자 유언 기처자 그 장소를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죄사 그죠? 사형으로 죄는 사형에 해당된다. 이렇게 했다. 왜? 뭐 때문에 그렇죠? 아까 노생이 그런 얘기를 했어. 황제 당신이 가는 곳이 비밀로 다른 사람한테 알려지지 않아야지 알려지면은 그 지인이 오질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이제 황제가 가는 곳에 이제 말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되게 이제 순진하네요. 예? 이제 되게 순진하네요. 욕심이 많은 거지. 안 죽으려고. 예. 순진하다고. 순진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욕심이 많은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자기 무릉도원에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시황행 양산궁 시황제가 양산궁에 갔을 때 행했을 때 예. 중 산상 견 승상차 기중 산 꼭대기로부터 승상의 수레와 기마가 중 많은 것을 보고 불선냐 좋지 않다고 여겼다. 중인 혹 고승상 승상 후 손차기 중인들 중에 혹자가 고했다 승상에게 귀띔을 했다. 승상은 그런 후에 수레와 기마의 숫자를 손 더럽다 줄게 했다. 시황이 노하여 이르기를 차중인 설오 이 중인들 중에서 나의 말을 누설했구나. 안문 막복 조사해서 신문을 해도 자복이 없었다. 자복하지 않았다. 토 체포했다. 시 좌방자 진살치 그 당시에 옆에 있던 놈들을 다 잡아서 모조리 그들을 죽여버렸다. 자 시후 이런 후로부터 막지 행기 소재 행차하는 그 소재를 알 수가 없었다. 군신 수 결사자 실러 함양공 군신들 중에서 결제하는 일을 받을 자들은 함양궁에 다 있었다. 예. 자,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형벌 법률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내가 가는데 말하는 사람 이제 그 사형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시황 양산궁 시황제가 한 번은 그 양산에 있는 궁궐로 행차했는데 그죠? 산상 산 꼭대기에서부터 종이는 건 어디로부터죠? 그러니까 산 꼭대기로부터 보았다. 뭐를 보았냐면 승상 거기죠. 승상의 집이겠죠. 거기 그 수레와 이제 수레와 말이 많다는 것을 거기서 꼭대기에서 보고 불선 좋아하지 않았다. 이게 너무하네. 이제 뭐 이런 말을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중인이 혹
고승상. 이 중인이 뭘까요? 중간 사람. 중간 사람. 윗사람, 아랫사람, 중간 사람? 예. 이게요, 궁중에 근무한 사람이 중인입니다. 여기서 궁중 근무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중상시 그런 말 있죠. 우리 그 중상시 그러죠. 중상시라는 건 궁중에서 항상 황제를 모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자라고 하는 건 이제 궁중이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은 좋을 거예요. 중인이 그러니까 그건 궁궐을 의뢰 있는 사람이니까 황제를 모시는 사람이니까 항상 황제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중인이 혹 어떤 사람이 고 중인 가운데 혹 어떤 사람이 고 승상이가 너 황제가 말이야 산에 가서 보더니 너 말 너무 많다고 그러더라. 그 귀띔을 딱 해줬죠. 그러니까 승상이 후에 뒤에 가서 손 덜어냈다. 뭐냐면 거기 수레와 이제 말 이런 것을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거 차 이제 100대 있는데 그 한 50대를 줄여라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이제 황제가 노에서 왜?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한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자기가 어디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황제가 화가 나서 차중인 누설하단 말이죠. 내 말을 내 말을 내가 말한 것을 이 중인 녀석들이 그 누설했구나. 이제 그러죠. 안문 조사하고 물었고 그래도 막복 아까 복이라는 건 자복하다 그런 말이겠죠. 자복한 사람이 없자. 붙들어냈다. 뭐를 붙들어내면 시제방자. 그때에 양산 갔을 때 옆에 있었던 사람들을 붙잡아서 지인살제 모두 싹 잡아버리고 죽였다. 이 지시왕이 이제 좀 그런 거예요. 자시후로 이 이후로 막지 행지소재 행지 그 가는 곳에 가서 있는 곳을 알지 못했다. 다른 사람은 어디 있는지. 근데 이렇게 너무 비밀스럽게 했기 때문에 비밀을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시황제가 죽었을 때 이게 바꿔치기 해도 이제 몰랐던 거예요. 너무 비밀을 했고요. 공개되면 시황제 죽었다 그러면 함부로 바꿔치기 못 하잖아요. 나중에 나오지만 이제 시황제가 죽었는데 태자를 바꿔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이 비밀주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막지 소재, 막지 행지 소재 그 가 있는 곳을 알지 못했다. 군신 여러 신하들이 수결사 요새는 결제받는다고 그러죠. 그 일을 결정을 받아야 될 사람은 실어 함양국에 모두 모였다. 실자는 모두 모였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후생, 노생, 상여, 지의 시왕, 인망고. 후생과 노생이 서로 더불어 비웃을 빚잡니다. 비웃어 시왕을 의논했다. 인하여 도망갔다. 시왕문지 대노할 시왕이 그것에 관해서 듣고서 대노하여 이르기를 노생 등 오존 사지 심후 금내 비방하 재생 제함양자 오 사임 연문 혹 위요원이 란 검수 노생 등은 내가 존중하여 그에게 시무 매우 두텁게 내려주었는데 지금에 와서 곧 나를 비방하다니 재생놈들 함양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내가 사람들을 시켜서 살필렴자 살펴서 묻게 하니 혹자들은 요원을 하여서 요상스런 말을 하여서 이란검수 일반 백성들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 한다. 오시에 이에 어사 실안문 재생 이에 어사를 시켜서 모두 조사해서
재생들을 묻게 했다. 신문하게 했다. 재생, 전상, 고인, 내 자재, 범금자, 460여인. 개, 갱지, 함양. 4. 천하지지. 2. 진후. 2. 발적, 사변. 재생들은 이 체포하라고 이제 명 떨어졌으니까 재생들은 모든 그 유생들은 전하여 서로 고자질하고 서로 끌어들여서 곧 금하라는 것을 범한 자가 460여 명에 이르렀는데 모두 그들을 묻었다. 함양에 구덩이에 묻었다. 그리고 천하가 그것을 알게끔 했다. 이로써 후세에게 경계하도록 했는데 더욱더 징발했다. 귀양갈 사람을 징발해서 변방에 이사시켰다. 시왕 장자 부소 간할, 시왕의 큰아들 부소가 간하여 이르기를 재생개 송법 공자. 재생들은 모두가 공자를 암송하고 본받고 있습니다. 본받을 법자. 금상 개 중법 승지 신 공 천하 불안. 지금 상께서는 모두 중법으로 그들을 통제합니다. 묶습니다. 신은 두렵습니다. 천하가 불안할까 두렵습니다. 시왕은 노하여 사부소 북 감 몽염군 어상군. 시왕이 노하여 부소로 하여금 북쪽으로 가서 몽염이 군대를 상군에 있는 몽염 군대를 감독해 했다. 예. 그다음에 후생, 노생 그 두 사람이죠. 성이 후시고 요새도 이제 후시가 있습니다. 후생과 노생이 상여 서로 더불어 이 사람들은 이제 도가 쪽이죠. 노생 같은 사람은 이제 당신 이제 뭐죠? 사람 당신 있는데 알리지 말아라. 그래 진이 온다. 이렇게 그래 불사야 구한다. 이렇게 꽃 이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데 그게 잘 따라준단 말이에요. 지금 저기 다경이 한 대로 참 순진하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더불어 기의 비난 논의를 한 거예요. 기의라는 비난하는 시황을 비난하는 얘기를 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망거 도망에 가버렸다. 그러죠. 그러니까 시황 문지 시황이 이 소식을 듣고 대노 크게 화가 나서 말하기를 노생 등은 오 존사지 시무 내가 높여서 그에게 심히 후하게 내려주었는데 금 내 비방하 오늘날 마침내 나를 비방하였구나 하다니 재생제 함양자는 함양에 있는 재생은 오 사인 염문 염자는 요것은 이제 살핀다 이제 본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으로 하여금 이거 살펴 묻게 했더니 혹 어떤 사람은 위요원 요사스러운 말을 해가지고 써 있다가 요사스러운 말을 해서 난 금수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일반 백성들을 혼란하게 했다고 하다. 이제 여기까지 얘기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에 이제 조치를 한 거죠. 거기까지 들어놓고 이에 어사로 하여금 그죠? 어사라는 건 이런 거 이제 감찰하는 그 책임을 진 관직이죠. 어사로 하여금 실안문 제재 모두 재생들에게 조사해서 묻게 했다. 그래가지고 재생들을 잡아서 하나하나 이제 묻니까 재생들이 전상고인 재생들이 이제 전해가면서 서로 이제 알려주고 이끌었다. 저 녀석이 그런 얘기를 했다. 저 녀석이 그런 얘기를 했다. 서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뭐 우리 안다고 어디서 그런 얘기 들었어? 네, 얘한테 들었습니다. 넌 어디서 들었어? 얘한테 들었어. 이렇게 이제 그 쭉 돌아. 그것이 이제 전상 고인이죠. 그러니까 서로 돌아가면서 말하면 끌어들이게 만들었어요. 범한 사람을. 그래서 제자는요. 제는 뭐냐면 판결을 받다 그러나 재판의 판결을 받다 그러니까 범금자로 판결을 받은 사람은 스스로 범금자 금법을 범한 사람으로 판결된 사람이 460여인인데 갱지하면 갱이라는 게 이게 땅속에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함양에 이를 모두 묻어버렸다. 그래서 사천하지. 천하는 천하로 하여금인데 천하 사람들이겠죠.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알게 하여 이 징후 주위의 사람들에게 징이라는 건 경계하다. 다시만 그래 봐라. 너도 이렇게 된 거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익발적 사변 적이라는 건 귀양 갈 사람을 그런 형벌을 받은 사람은 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더욱이 귀양 갈 사람들을 말하면 발동해서 빌칭발해서 사변 변방으로 옮겼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면 뭐 포악정치를 한다 그러니까 시황제의 장자인 부소가 그 간에서 말하기를 재생은 개송법 공자. 재생들은 모두가 송이라는 건 외구, 법이라는 건 본받고 누구를? 공자를. 공자가 한 말씀을 외우고 그걸 본받고 있습니다. 지금 황상께서 개중법 승지하니 그 무거운 법을 가지고 그들을 얽어매니 승자는 이건 끈으로 묶어내는 거죠. 오랏줄로 묶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법률을 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묶어내니 신은 공자 하나만 가지고도 이걸 무엇 할까 걱정이다. 무엇 할까 두렵다. 그러죠? 그러니까 천하 사람들이 편안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시황제가 하는 일을 갖다 이 아들 녀석이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황제가 화가 났죠. 시황제가 화가 나서 부소로 하여금 북쪽으로 가서 아까 이제 아까 감군이라고 하는 얘기 했죠. 판관이 간군하는데 이 감이에요. 감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몽념군 상군에 있는 몽념의 군대를 갖다 감독하게 했다. 감시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도 하나의 직책이죠. 감군 직책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소가 몽룡한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죠. 자, 구덩이에 묻은 게 유생들이잖아요. 예. 근데 위에 노생, 후생은 도망갔죠. 아니 도교 쪽 사람들. 도교쪽이죠. 근데 유생들하고 이 노생 뭐 후생하고는 이거 상관없는데 하여간 이 공부하는 녀석들은 머리 앞선 거지. 버려. 예, 공부하는 놈은 머리 앞선 거예요. 예. 지금 그런 뜻이에요, 이게. 예. 좀 휴식하시죠. 예, 조금 쉬었다. 여기까지 예. 쉬어요? 역시. 쉬었다. 켜가. 아이고.